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필드에서 일해봤고 저의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는 건 긍정적인 뜻도 있겠지만 그만큼 스트레스 받았던 일도 많은데요. 그 스트레스는 항상 어디서 비롯됐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한 건 진리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들 때 봤던 책에서는 해줬던 말이 거의 다 일맥상통했습니다. 누군가 너를 욕한 뒤 너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욕을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우리가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이 맞다. 저는 이 말이 싫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받고 슬픈 건 항상 나여야 되나? 안 그래도 내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저 새끼가 나한테 지랄까지 하는 걸 참으라고? 그래서 그런 말은 흘려듣고 저만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하나 적응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똥꼬 빨지 않고 애쓰지 말고 나대로 하자. 그런 내가 싫다면 이 회사를 때려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전 직장을 다닐 때 저를 묘하게 싫어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어서 제가 잘 보이려고 좀 애를 썼어요. 하지만 묘하게 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쎄함, 다른 사람이 그 선배에게 다가갈 때는 환하게 반겨주고 제가 뭘 물어봤는데 그 선배는 넌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하잖아 라면서 무안을 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하지만 나의 오해일 수 있으니 책에서 본 대로 그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해주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전히 싫어하니까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 선배만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애쓰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고 제 할 거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샌가 저를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정말 입장이 정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때 얻은 인사이트가 저의 진리가 돼버렸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나의 있는 그대로 행동하며 내버려둔다. 인연이란 것은 내가 다가갈수록 멀어지고 내버려둘수록 가까이 온다. 신통방통하게 이 이야기는 항상 들어맞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기본 예절을 지키면서 오롯이 내 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인사만 해도 받는 무안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내가 성장한다는 걸 굳게 믿으며 내 자신을 지키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정답인가? 대체 뭐가 정답이지? 그런데 내 자신이 떳떳하다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며 나라는 해설만 있을 뿐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윗내용과 연결이 되는 말이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먼지거리를 해도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먼지거리를 해도 나를 좋아합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 선배가 저를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준 친구에게 물어봤죠. 아니 대체 내가 뭘 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나댄다는 거예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아직 내 끼를 10%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나댄다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에게도 나를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걸 좋아해서 맨날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재밌고 나대서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인간관계에 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대서 싫어하면 나대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조용히 있는 게 가식 부리는 것 같아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나를 싫어하구나. 그럼 내가 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라고 며칠을 골똘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럼 그냥 살아야겠다. 내가 말이 많아도 싫고 말이 없어도 싫으면 저런 시기까지 신경 쓰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껏 살아오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위에 선배처럼 어른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뭔가 안 맞아. 대화를 해보면 이어지지도 않고 내 표정이 너무나 어색해요. 그 사람이 웃음을 주는 포인트에 웃기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에선 어색함만이 감돌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특정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망쳐지기 일쑤다. 그래서 정말 잘 보이려는 생각을 일체 버리고 담백하게 해도 뭔가 어색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위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나처럼 행동한다. 그렇다면 남을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남 눈치 보지 않고 예의를 갖추고 나의 신념대로 행동한다. 두 번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도 나를 싫어한다. 이유는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억눌린 감정은 회고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봤던 백종원님의 쇼츠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젊었을 때 나이가 비슷한 손님이 백종원 대표님께 반말을 하면서 계산할 때 돈을 던지더래요. 근데 그 돈이 하필이면 바닥에 떨어졌답니다. 그럼 그 돈을 줍는 내 자신이 칼을 갈게 되고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감정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그게 보통 본인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갑니다. 아니면 술로 가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감정이 격해져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죠. 그 쇼츠를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남에게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고로 본인의 선을 정확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어려운 부탁 또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의 요구를 허락해주고 그런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고 우울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엔 누가 힘들까요? 내가 힘들어집니다. 착함이라는 단어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그 상황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사람이 되더라도 허락
타협하지 않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책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해보는 사람은 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생을 매번 남을 배려하고 본인이 감당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본인에게 관대해져야 돼요. 우리는 소중하잖아요. 딱 감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한 번 해보면 두 번은 쉽고요. 세 번은 더 쉽습니다. 1초면 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를 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지혜가 더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합니다. 오늘도 힘들었을 여러분에게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거 힘든 거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렵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